지금 솔직한 얘기로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점령할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군사력 2위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늦추는 거다. 간다요 중국 편이 지금 다 올라가지도 않고 있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부터 지금 올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이 한국 날짜로 2월 28일 점심쯤이에요. 드디어 어제 밤에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뭔지가 대략 드러났습니다. 좀 드러났다. 표면 위로. 근데 뭐에서 드러났냐면 독일과 미국의 스탠스에서 드러났어요. 일단 독일하고 미국 쪽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빠른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끝내고 민간인도 최소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끝낸 다음에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은? 지금 전쟁이 터지면 한 명도 어떻게 피해가 없겠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거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얼마나 이게 자기들한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이게. 1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지금 2022년인데 이 시대에 민간인을 어떤 특정 국가가 죽였다는 거는 SNS상으로도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고 이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언론들이 얼마나 대사특필하겠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전쟁을 굵고 짧게 끝내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에서도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를 변화를 준 다음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근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뭘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굵고 짧게 빨리 끝내려고 했다. 모든 전쟁이 당연히 짧게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굵고 짧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염두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장기전이 되든 말든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구장창 길게 가자, 이런 전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으로 빠르게 굉장히 신속하게 급작스럽게 쳐들어온 것은 저렇게 굵고 짧게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 가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와해되고 행정부의 기능이라던가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조차도 꺾어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을 빠르게 만들려고 저렇게 급작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독일과 미국을 통해서 알게 됐다. 왜 이걸 독일과 미국을 통해서 알게 됐느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한두 번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때만 해도 독일이 하이바 지원한다 그랬어요. 하이바. 지금 오늘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제 대전차무기 1000개로 바뀝니다. 대전차무기 1000개랑 스팅어로 바뀌어요. 전쟁을 빨리 못 끝내게 하려나 보다.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내고 무언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빠르게 지금 쇼부를 봐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거를 일단은 막으려고 한다. 전쟁이 장기화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의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자원 입대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 머리 아픈 일이에요. 민간인이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도 민간인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는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항이 워낙 거세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지금 반복할 건데 짧고 굵게 러시아가 끝내려고 했던 이 전쟁이 짧고 굵게 안 끝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요. 왜 러시아가 짧고 굵게 끝내려고 했는데 장기화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냐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점령할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군사력 2위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문가마다 얘기가 다 다른데요.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점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몇몇 다른 전문가들 말은 또 이렇거든요. 지금 일부러 늦추는 거다. 밀 거면 진작에 밀었겠지. 근데 지금 일부러 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어떻게든 좀 분석과 추정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령을 빠르게 한 대신에 민간인도 오지게 많이 죽고.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깡패 국가 되는 거야. 깡패 국가 그냥. 제가 저번에 중국 얘기랑 독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2년은 소프트 파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든 그 국가의 경제든 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더 강력한 군사적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푸틴이 원했던 건 아마도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 몇몇 전문가의 얘기를 인용하는 건데 저도 100번 공감을 해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급작스럽게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군대라든가 이런 게 와해되고
빠른 항복을 받아내서 러시아에 유리하게 사인을 받아내고 끝내려고 했다. 급작스러운 군사행동을 했어요. 누가 저렇게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와해되고 빠른 항복을 할 것이고 러시아에 유리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 무언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선포한다. 전 세계 국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절대로 나토에 가입 못한다는 걸 못을 박든가. 아니면은 도네츠크 루간스크까지만 먹고 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가 먹으려고 한다는 과장이다. 먹으면 뭐합니까? 저 수많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바라볼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관리가 안 돼. 계속 소요 사태 일어나고 계속 지금 뭐 민란이 일어나고 계속 그럴 텐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먹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땅 많다고 땅 넓다고 좋은 게 전혀 아니야.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이긴 한데 친러시아적 성향의 정치를 할 친러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그 정도는 아마 원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100% 원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원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만 먹었으면 이미 다 밀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들이 갑자기 총칼 들고 나서니까 러시아도 지금 머리 아파진 거야. 지금 미국이랑 독일도 러시아가 원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EU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체계의 내용이 달라졌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지원하 안 한다고 했어요. 독일은 무슨 뭐 하이바 5,000개 주니마니 미국 바이든은 무슨 기도를 하겠다. 전 세계가 함께 뭐 우리가 굳건하게 뭐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낼 수 있게끔 굳건하게 응징하겠다. 단 경제적으로만 이런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저번 주까지. 근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어제 오늘 지원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미사일까지 지원하겠다. 석유도 다 막 보내주겠다. 물자 지원해주겠다. 돈 막 몇천억 꺼주겠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이 있어요. 이 양반이 어제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이 사람이 말한 거 워딩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부가 탄생되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부 갈아치우란 얘기죠.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새롭게 친러 정부 세우고 싶단 얘기야.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대변인이지. 그 양반이 갑자기 생뚱맞는 말을 해. 우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다. 우크라이나의 친나치주의자들, 확장주의자들, 침략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 이런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다. 얘네들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할 뿐이다. 뭔 말이야? 러시아의 위협이 될 애들만 제거하면 그만이다.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 애들, 얘네는 친나치주의자다. 과거 소련을 쳐들어왔던 그 히틀러 마냥 아무튼 친나치다. 아무튼 다른 다 필요 없어. 그냥 얜 친나치다. 그냥 지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 푸틴 입장에서 이런 거야. 애들아, 내가 굵고 짧게 진짜 니네 항복하고 친러 정부만 세우면 빨리 끝내려고 해. 진짜로. 빨리 끝내자. 친러 정부 세우고 뭐하러 많이 죽을라 그래. 이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1편 2편에서 얘기했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이랑 독일도 안 거죠. 얘네 우크라이나 빠르게 항복시킨 다음에 친러 정부를 만든 다음에 종이 쪼가리에 사인하게 만들려는 거구나 지금. 빠르게 항복받고 끝내려는 거구나. 빠르게 항복을 못하게 해야겠다. 일단 막자.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항복을 못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빠르게 항복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3억 5천만 달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지금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거는 안 해요. 지금 아무리 뭘 지원한다고 해도 직접 자기들 나라의 군인들이 피 흘리게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모르죠. 다음 주 되면 또 뭐 가겠다고 하는 나라도 있을지. 일단 지금까지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한 얘기로. 일단 미국이 돈만 준대요. 만약에 빠른 항복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더 이상 러시아가 먹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얼마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변 국가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는 짓이 전쟁이 장기화돼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폴란드 사람들도 발트 3국도 수많은 주변국들도 다음은 우리야? 자, 예컨대 중국이 대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쟤네들 이제 다음은 우린가 보다. 우리도 저렇게 죽일 건가 보다. 민간인이 대만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죽었댄다 지금. 몇십만 명이 죽어간댄다 지금. 그 팩트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핵무
미국이 빨리 도입해야 되고 중국에 대비해야 되고 대만 지금 저 당하는 거 보라고. 중국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이 영향이 가거든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길게 민간인들 많이 죽여가면서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 지금 서방 진영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까지 동원해서 싸우고 있으니 러시아가 민간인들까지 죽이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러시아에 민간인들에게 줄 무기 같은 거를 지원하고 전쟁이 장기화되게 하자. 지금 이미 사태는 벌어졌어요. 여기서 만약에 푸틴이 갑자기 오늘 미안해요 저희 철수할게요. 이거 모양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든 푸틴은 지금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든 뭘 하든 자기들에게 뭔가 유리한 뭔가를 만들고 빼야 돼. 빼도 수많은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집어는 넣었는데 갑자기 미안해요 뺄게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되게. 들어왔는데 빼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푸틴도 지금. 빨리 항복하고 빨리 우리가 유리한 거로 빨리 사인해. 빨리 뺄게 씨발.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러시아도. 이 전쟁 오래 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푸틴은 이 전쟁을 오래 끄는 동안 빼고 싶어도 못 빼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이랑 서방 진영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할 명분이 또 있고 전쟁이 지속되는 내내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쓰레기 국가, 깡패 국가, 별소리를 다 할 테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 입장에선 저 전쟁이 길어져야겠죠. 자, 유럽연합. EU가 탄생 이래 최초로 EU라는 유럽연합이란 공동체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사상 최초로 무기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6,600억을 지원합니다. 독일 저번 주만에도 하이바 5,000개 지원하고 무슨 야전병원 지어주는 거 도와준다더니 이번에 대전차 무기 1,000개, 스팅어 미사일 지원한대요. 이 대가 뭐냐면요. 대답할 대예요. 이거 국제정치할 때 중요한데요. 대북 정책이 뭐야? 북한에 대한 정책인 거예요. 대미 수출. 대미 수출이면 뭐야? 미국에 대한 수출이죠. 그럼 대전차 무기는 뭐야? 전차에 대항할 무기인 거예요. 땅크가 올 거 아니야 전차가. 거기에 대항할 무기를 지금 1,000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팅어 미사일도 500개를 줬다고 했어요. 스팅어 미사일 뭔지 아시죠? 요거. 아프가니스탄 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헬리콥터나 이제 전투기 같은 거 쏴갈기는 거. 요것도 이제 500개 준다고 했고. 지금 독일이요. 지금 국가 역사 이래 저런 무기 같은 거, 물론 뭐 파병을 한 건 거의 사실상 없지만 저런 무기를 지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사려왔어요. 자기들의 전범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고 본인들이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걸 몇십 년 동안 그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군사 지원도 굉장히 사려왔어요. 독일이. 금기를 깬 겁니다. 이게. 갑자기 다른 나라의 우크라이나에 독일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금 대전차 무기나 스팅어 미사일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거는 그 오랜 지금 몇십 년 동안의 금기를 깬 거예요. 프랑스는 연료 공급에 방어 장비 지원, 벨기에는 기관총 2,000개, 네덜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호주도 무기 지원한다고 했고 EU는요 그리고 지금 하늘을 막았어요 그냥. 이제 러시아 비행기는 그냥 못 돌아간다. 아예 봉쇄해버렸어요 지금. 캐나다도 지금 그렇게 했고요. 자 요런 시점입니다 지금. 지금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근데? 직접 파병은 안 한다. 우크라이나 니네가 오래 버텨주길 바란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어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뿜뿜뿜 받아서 러시아가 경제구지랄이고 더 나아가서 푸틴의 지지율도 개박살나고 개판이 되게 만들어야지 뿌뿌뿌가 미국과 서방 진영 국가들의 계산일 거예요 지금. 근데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어제 갑자기 사상자 발생 보고를 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 근데 머릿수를 다 공개한 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한 게 뭐냐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수분의 1밖에 손실을 안 봤다. 이거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뭔 얘기예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군대를 지금 조졌다는 얘기를 갑자기 자랑스럽게 지금 늘어놓습니다. 뭔 얘기야? 항복하란 얘기죠. 빨리 항복하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군대는 얼마 죽지도 않았는데 니네는 계속해서 더 많이 죽고 있고 이런 거 계속 엄플하는 거예요. 지금 엄플. 저런 거 보고할 새가 어디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진짜로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우크라이나를 아예 장악하고 싶었으면은 다 밀고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는. 근데 자꾸 좀 시간을 끌고 무슨 사상자 보고할 여유가 뭐 있으며 머릿수도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담아서 지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야? 항복 빨리 받고 전쟁 굵고 짧게 끝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는 빠른 항복과 칠러 정부를 세우거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무언가를 만들고 빨리 철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쟁이 빠르게 안 끝나면 러시아한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모로 부담이겠죠. 미국이랑 서방 진영들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그 기간 내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전 세계는 러시아가
깡패 국가라는 걸 대석특필할 것이고 계속해서 중국이 후진타오 때 왜 살렸어? 지금 한국에 사시는 우리 간청단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 2005년 그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엄청 다르죠? 그래서 살인 겁니다. 매력 공세라고 해요. 소프트 파워를 위한 매력 공세를 했어. 이 양반이 후진타오 때. 중국이란 국가가 우리에게 위협적인가? 그 느낌이 언제부터 가속화되죠? 이 양반 때부터. 그래서 언론 보도가 중요해요. 자기 나라가 언론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써갈겨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또 어떤 기간 동안. 러시아가 지금 앞으로 저번 주부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끝나는 기간까지 러시아가 뭐로 대서특필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러시아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임금도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굉장히 지금 진천 광해연가 봐. 광해연의 장호원이나 이천에 러시아 사람들 천지야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 유럽 전역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일하러. 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 일하러 오는 거를 반길 국가가 어디 있을 것이며 러시아 경제에 좋아질 것은 또 무엇이 있겠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칠러 정권이 세워져 봤자 오래 못 갈 거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선 머리 아픈 일만 하나 더 생긴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 뭐죠? 친러시아 정책을 계속해서 표방하던 대통령 탄핵당한 사건이야 저게. 근데 저거를 지금 벌써 잊었느냐 이 말이야. 러시아가 구지구태예요. 지금 뭐 도네츠크나 루간스크나 뭐 세바스토폴이나 크림반도나 요런 데는 우크라이나의 국적을 가진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사니까 저긴 그렇다 쳐도 이런 키예프나 핵심 지역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칠러 정권을 세운다고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언론들 전부 다 러시아 욕만 해. 근데 지금 언론에서 잘 안 보이는 얘기가 뭐냐면은 수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일 처리 진짜 더럽게 못했다. 일 처리를 잘못했다. 러시아가 쳐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건 지금 당연한 사실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러나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잘한 거 없다 지금. 이미 저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첫 번째 두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구지구태여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국 내에 우크라이나 내에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들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유럽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예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한민족 하니까 쟤네들은 못 가라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2122년이 돼서 100년 뒤에 우리나라에 중국 쪽에서 온 사람 미국 쪽에서 온 사람 옹기종기 와가지고 한민족은 한 50% 살고 나머지 50%는 100여 개의 민족이 다 갈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네들의 언어 쓰지 말고 무조건 한국어만 써라. 아예 한국어만 배우고 교과서로 니네 출신 국가 언어 아예 쓰지 말라 그랬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머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같으면 니네 나라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50%가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노동력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3D 업종에 한국인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결혼 때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들어온 거란 말이야. 자, 어찌되었든 이런 짓을 한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도 정부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저번 편에서도 말했지만 갑자기 공기관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이런 데서 러시아어 사용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안에 있던 러시아인들, 국적도 우크라이나였던 사람들, 그 양반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해져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러시아가 우리 러시아 민족을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들어옵니다. 그 명분을 뭐하러 제공합니까? 구지구태요. 명분을 제공하긴 뭘 명분을 제공했느냐? 그건 명분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가 트집 잡은 거다. 원래는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쳐들어온 거일 뿐이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필요하다면 구실만 있으면은 명분만 있으면 그리고 장악했을 때 러시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잖아.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잖아.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 민족이 많은데 또 이 러시아 민족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아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를 믿고는 우리가 못 살겠다라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고 그럼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고 싶어 하겠다는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도.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게 또 뭐냐? 2022년입니다 지금은. 그죠? 지금 어떤 날이죠? 2022년이? 아무리 코로나가 오미크론 이후에 방역을 푼다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 아직 또 수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각 국가가 국내 정치적으로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근데 굳이 구태여 이 타이밍에 도대체 뭘 믿고 나토를 가입한다고 했느냐 이 말이야. 타이밍을 너무나 잘못 잡았다. 러시아가 초반에 우크라이나 쳐들어간다 만다 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빨리 도와줘야지 했던 나라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디 있습니까? 직접 파병까지 해주겠다면서. 지금 2022년 2월 28일 오늘까지도 한 국가도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국제정세를 너무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는 것도 지금 막아주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슨 나토 가입이야. 나토 가입은. 저번 주만 해도 도와주니만이 얘기도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 이번 주 와서야 지금 다른 미국이나 서방 진영 국가들도 뭐 전쟁 물자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니 돈을 얼마만큼 몇천억을 주니 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파병 안 해준대잖아. 지금 피 안 흘린대잖아요. 군대는 안 보내겠다. 국제정치는 먼저 쳐들어온 나쁜 놈 그리고 맞은 애는 불쌍해 이런 차원에서 분석하면 안 되죠. 그죠? 쟤네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대비를 잘해왔는가 이거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외교력은. 그리고 적재적소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대비를 해왔는가도 평가해야 돼요.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죠? 나쁘지 당연히. 그 누가 몰라. 당연히 나쁘지.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든 말든 방임했고 조선의 국민들이 일본에 착취당하게끔 내버려뒀고 아무것도 안 했던 중앙정부. 그 정부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자가 얼룩말 뜯어 물면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국제정치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사자가 얼룩말 물어 뜯으면은 경찰이 삐용삐용 달려가가지고 사자님 얼룩말 물어 뜯으셨네요. 당신은 뭐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냐고 지금. 국제정치는 야생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를 쳐들어갔을 때는 무리를 짓고 동맹을 짓고 뭐 이런 거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공공질서를 분명하게 다스려줄 치안력이 이 국제 질서 속에서는 없어요. 이 지구에는 없다고 그런 게. 유엔도 유명무실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게 그 대비를 하려던 좋은 어떤 그런 대비책 아니었느냐? 맞지.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좋은 집단 방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타이밍을 너무 이상하게 잡았다는 거야. 정말 택도 없는 타이밍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타이밍. 중국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견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견제를 하는 게 더욱더 강력해지고 고착화되고 완전히 그냥 중국을 이 지구에서 완전히 경제를 붕괴를 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견제할 때 그때 가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요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야. 아무런 타이밍도 안 잡고 무작정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국제정치는 이런 상황에다 대고 우리는 주권이 있고 뭐 자주국이고 누가 몰라 그거. 주권과 자주국이라는 걸 내걸면서 핵무기 만들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도 되기는 돼요. 대신 어마무시한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마무시한 경제 제재의 폭탄을 받겠죠. 이런 게 외교력을 가지고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국제정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너무나 타이밍을 잘못 잡았고 이상한 타이밍에 그 나토 얘기를 꺼냈다. 러시아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한 것까지 좋아. 그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쳐들어온 애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쟤는 방탄조끼까지 입고 거의 뭐 AK를 들고 있는데 난닝구 하나 입고 권총도 제대로 안 들고 화살 하나 들고서 지금 맞다이 까자고 지금 대놓고 얘기한 거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쳐들어온 러시아가 지금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갑자기 장기화되지 않고 빠르게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아무것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민간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오고 러시아를 얼마나 또 원망할 것이며 그죠?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다민족 국가예요. 물론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거는 70%가 넘는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한 17% 차지하는 러시아인이긴 한데 그 둘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던 같은 국민이었는데 그 국가 안에서 러시아인이든 우크라이나인이든 이제 끝났다. 국제정치는 언제 어디서 도적대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사자나 호랑이가 나를 물어뜯으러 올지도 모른다. 근데 그걸 방어해줄 그 누군가도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의 이 지구라는 거. 이거를 잊어선 안 된다. 오늘 그걸 명심하고 또 며칠 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